왜 비행기 엔진에 망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 엔진은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생기는 흡입력은 사람조차 빨아들일 정도로 강력하죠. 그래서 비행 중에 큰 새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엔진이 폭발하거나 정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예 엔진 앞에 금속망 같은 걸 씌우면 되지 않냐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망을 씌우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엔진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료 소비도 늘고 비행 거리도 줄어들 수 있죠. 둘째, 그 망조차도 새의 충격을 못 견디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이 부서지면서 생긴 금속 조각들이 그대로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 그 피해는 새 한 마리가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결국 새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망을 씌우는 대신 공항 주변에 조류 퇴치 장비를 설치하거나 조류가 많은 시간대나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왜 갑자기 전속력으로 가속하는지 알아? 아니, 착륙하는 거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항공모함 착륙은 일반 활주로랑 완전히 달라. 일단 항공모함 갑판 길이부터 생각해보자. 보통 300m도 안 돼. 근데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건 시속 250km 이상으로 날아오지. 이 속도로는 그냥 브레이크 밟는다고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어레스팅 와이어, 일명 착륙용 갈고리 줄이야. 비행기 뒤에 달린 꼬리 갈고리가 이 줄을 걸어야 줄에 연결된 장치가 2초 만에 비행기를 강제로 멈춰 세울 수 있거든. 말 그대로 줄의 인생을 맡기는 착륙이야. 만약 그 줄 못 걸면 어쩌는데? 그게 문제야? 줄 못 걸면 바다로 바로 추락이야. 감속한 상태라면 더 위험하지. 다시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비행기 바퀴가 갑판에 닿는 순간 조종사는 엔진을 전속력으로 가동해. 무조건 가속이야. 줄을 못 걸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지. 이걸 볼터라고 해. 줄에 실패했을 땐 다시 뜨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항공모함은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야. 시속 40에서 50km 속도로 앞으로 계속 항해 중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항공모함 자체가 마바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비행기 입장에서는 이 바람이 마치 누군가 앞에서 잡아당겨주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감속도 더 잘 되고 착륙도 조금 수월해져. 결국 정리하자면 이래. 착륙한다고 감속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속력으로 가속해야 사는 거야. 줄을 걸면 강제 정지, 못 걸면 다시 날아오르기. 이 두 상황 다 대비하려면 착륙이 아니라 도전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어? 왜 전투기 조종사들은 불타는 기체 안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탈출 손잡이를 당기지 않을까? 비행학교 들어간 첫날부터 조종사들은 주입받아 위급 상황이면 고민하지 말고 당겨라. 살고 싶으면 망설이지 마라. 하지만 진짜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불길이 조종석을 삼켜도 그들은 탈출하지 않아. 오히려 기체와 함께 산화하는 길을 택해. 왜 그럴까?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지. 탈출할 때 충격이 무서운 거 아니야? 실제로 전투기에서 탈출하면 순식간에 심육지, 척추가 다치고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조종사들이 진짜로 두려운 건 그 고통이 아니야. 그 이후의 삶이지. 한번 탈출하면 신체검사, 정신평가가 기다려. 비행 부적합 판정받으면 다시는 하늘을 못 날 수도 있어. 조종은 그들에게 직업이 아니라 삶이고 자존심이야. 그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강제로 다칠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선택 앞에서 끝내 남는 거야. 지금 이 장면 매우 위험한 비행 착륙 순간이야. 사람들 눈엔 그냥 비행기가 기울어서 착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조종사한테 목숨 걸린 싸움이야. 이런 걸 측풍 착륙이라고 부르거든. 비행기가 착륙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측풍이야. 이 바람이 비행기를 쉽게 활주로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 그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써. 첫 번째는 크랩 방식. 기체의 머리, 그러니까 기술을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틀고 비스듬하게 활주로 쪽으로 날아가. 그리고 딱 마지막 순간 바퀴 닿기 직전에 기술을 정면으로 돌려서 착륙해. 말이 쉽지. 타이밍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 나는 거야. 두 번째는 슬립 방식. 이건 바람 불어오는 쪽 날개를 살짝 눌러주고 꼬리 날개로 방향 잡아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운 채로 몸 전체로 바람에 맞서며 균형을 잡는 거지. 그 상태로 활주로에 맞춰 착지해. 이건 진짜 그냥 조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순간 판단력, 감각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이 다 필요해. 실력 있는 조종사는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기도 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조종사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과감하게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떠오르기도 해. 이걸 복행이라고 하는데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객 안전을 위한 최고의 판단이야. 그리고 다시 떠올라서 방향 틀고 다시 안전하게 들어와. F-35B 전투기가 어떻게 땅에서 바로 솟구쳐 오를 수 있을까? F-35B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가진 스텔스 전투기다.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전투기처럼 생겼는데 뱃속을 뜯어보면 비밀이 숨어 있어. 먼저 앞쪽에는 거대한 양력팬이 달려있는데 이건 엔진에서 나온 힘을 전달받아 돌면서 헬기 프로펠러처럼 기체를 들어올려. 그리고 뒤쪽에는 회전식 3축 노즐이 있어서 엔진 배기구가 밑으로 90도 꺾여 뜨거운 제트 바람을 뿜어내며 뒤를 밀어 올리지. 양쪽 날개 옆 작은 분사구도 같이 작동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아픈 팬 뒤는 노즐 양옆은 보조 분사구까지 합세해서 기체가 똑바로 뜨는 거야. 근데 수직 이착륙은 진짜 위험해. 엔진 불꽃 온도가 활주로를 녹일 만큼 뜨겁고 옆에서 강풍이라도 불면 기체가 기울어져서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거든. 혹시 비행기 배 밑에서 작은 프로펠러가 툭 튀어나오는 걸 본 적 있어?
보였다면 사실 그건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냥 바람개비 장난감도 아니고 보조 동력 장치도 아니야. 이름은 바로 충압 공기 터빈, 영어로 RAT라고 불리는 장치지. 비행기는 요즘 전부 전자식 조종 시스템을 쓰는데 만약 기내 전기가 전부 나가버리면 조종사는 날개를 움직일 수도 방향을 돌릴 수도 없어. 그대로라면 기체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비상카드로 RAT가 등장하지.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 밑에서 작은 프로펠러가 딱 튀어나오고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강한 공기를 받아서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해. 이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최소한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력은 아주 작지만 날개 조종과 방향 제어에는 충분하지. 덕분에 조종사는 끝까지 기체를 조종할 수 있고 안전하게 비상 착륙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이 작은 프로펠러는 단순한 펜이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는 최후의 희망인 셈이야. 왜 러시아 전투기는 파란 불꽃이 나오고 미국 전투기는 주황빛 불꽃이 더 자주 보일까? 단순히 색깔 차이가 아니라 연소 방식과 엔진 수명 그리고 전투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야. 전투기 불꽃은 4, 5연속이 즉 F터버너에서 생겨. 러시아 엔진은 연료와 공기를 더 완전히 태워서 뜨겁고 빠른 배출가스를 만들어. 그래서 불꽃이 파랗게 보이지. 하지만 이 방식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엔진 금속이 빠르게 마모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어. 보통 1000에서 2000시간 수준이지. 반대로 미국 엔진은 연료를 조금 과하게 분사해서 순간적인 강한 추력을 뽑아내. 이 과정에서 일부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으면서 불꽃이 주황빛으로 보여. 효율은 살짝 낮아도 온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엔진이 오래가. 실제로 미국 전투기 엔진은 3000시간 넘게 버티는 경우가 많아. 즉 파란 불꽃은 강력하지만 짧은 수명, 주황 불꽃은 조금 덜 화려하지만 긴 수명을 의미하는 거야. 결국 전투기 불꽃색 하나에도 러시아는 추력 우선, 미국은 내구성 우선이라는 전투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지. 왜 아직 스튜어디스들이 힘겹게 비행기 문을 손으로 열고 닫을까? 몇 천억짜리 비행기인데 전동문 하나 못 닫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건 돈을 아끼려는 것도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진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지. 전동문은 겉보기엔 편리하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전기와 정밀 부품에 의존해. 만약 긴급 상황에서 모터가 멈추거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그 순간 문이 안 열리면 수백 명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야. 반대로 기계식 수동문은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그 단순함이 위기 순간 가장 큰 힘을 발휘해. 비행기가 정전돼도 전자장치가 전부 꺼져도 사람 손만 있으면 언제든 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불편해 보이는 그 손잡이 방식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생명줄인 거야. 진짜 위험했던 비행기 긴급 착륙 장면 본 적 있어? 이건 그냥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어. 완전히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야. 스콧버그 기장이 비행 중 이상을 감지했어. 앞바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지. 그대로 착륙하면 기체가 균형을 잃고 활주로를 벗어나 그대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상황. 사고 확률 거의 100%였어. 근데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았어. 연료를 비우려고 하늘 위를 2시간 넘게 돌았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도 안 돼. 뉴스에선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했지. 이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데 기내 좌석마다 뉴스 화면이 켜져 있었어. 승객들은 자기 최후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두려움, 혼란, 절망, 기내 공기는 무거웠을 거야. 그 가운데서도 스콧버그는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 착륙을 시도하면서 그는 앞바퀴를 끝까지 띄워서 뒷바퀴로 최대한 버텼지. 마지막에 앞바퀴가 닿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기체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그 충격조차 흡수하게 만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 비행기는 무사히 멈췄고 탑승자 146명 전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 지금도 사람들은 그날의 기록을 회자해.